서울의 겨울은 항상 매섭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는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들이 속속 실려오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박소라는 병원 구석에 마련된 임시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의대생 3학년인 그녀는 학교 수업과 병원 실습, 그리고 세 곳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늘 피곤했다. 오늘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이었지만 폭설 때문에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아 예상치 못한 휴식 시간이 생겼다. 소라는 병원을 나가려다 갑자기 몰려드는 환자들을 보고 응급실에 남아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박 학생, 잠시 도와줄 수 있을까? 김준호 레지던트의 다급한 목소리에 소라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노인이 들것에 실려 오고 있었다. 의식이 있으시네요. 다행이에요. 소라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준호 선생이 물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 준호 선생은 즉시 심전도 검사를 지시했고 소라는 노인의 기본 정보를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김민수라고 하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5세야. 소라는 노인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손은 거칠지 않았고 얼굴에는 품위가 있었다. 아마도 예전에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분 같았다. 심전도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협심증 증상이 있었고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도 있었다. 어르신, 오늘 하룻밤 입원하셔서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선생이 말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집에 가야 해. 위험할 수 있어요. 협심증은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시만 이따 가지. 입원 수속을 위해 소라는 노인에게 보험증을 요청했다. 그때 노인의 표정이 당혹스러워졌다. 아이고,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소라는 노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챘다. 가족분께 연락해드릴까요? 노인은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그냥 내일 아침에 퇴원할게. 소라는 노인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다. 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입원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듯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제가 선불로 내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 갚으시면 돼요. 뭐? 아니, 그럴 순 없어. 노인이 놀라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의대생이라 병원 직원 할인이 있거든요. 소라는 미소 지으며 거짓말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그런 할인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노인을 안심시키고 싶었을 뿐이다. 소라는 자신의 체크카드로 입원 예치금 50만 원을 결제했다. 그녀의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겨우 10만 원. 이번 달 월세와 학비를 내고 남은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라. 그 선행은 언젠가 네게 돌아올 것이다. 노인은 병실로 이동하기 전 소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아가씨. 이름이 뭐지? 박소라입니다. 박소라, 잊지 않을게. 내일 꼭 돈을 갚게. 소라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날 밤 소라는 병원 당직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내일은 중요한 시험이 있었고 집에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노인을 생각했다. 김민수, 이상한 분이셨어. 왜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를 거부하셨을까?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다. 시험을 무사히 치른 후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상태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실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서 있었고 병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김민수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이 병실에 김민수 환자를 찾고 있는데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장 차림의 남성 중 한 명이 그녀를 힐끔 보더니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다. 병실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왔다. 혹시 박소라 씨인가요? 소라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소라는 혼란스러웠다. 회장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누구시길래?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있는 김민수 할아버지가 보였다. 그는 어제의 허름한 옷차림이 아닌 고급스러운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 소라야. 왔구나. 김민수 할아버지. 아니,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임이 분명했다. 소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자, 여기 앉으렴. 그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소라가 앉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손짓했다. 모든 사람들이 방을 나가고 그들 둘만 남게 되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노인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노인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내 진짜 이름은 김도훈이다. SK그룹의 회장이지. 소라의 눈이 커졌다. SK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다. 그 회장이 어제 그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라니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왜 신분을 숨기셨어요? 김도훈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 경호원 없이 비서 없이. 그래서 가끔 변장을 하고 혼자 나가곤 하지. 어제는 그러다 미끄러져 넘어진 거야. 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왜 가족분들께 연락을 안 하셨어요? 회사 일로 모두가 바쁜 시간이었거든. 특히 내 아들은 미국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어.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 김도훈 회장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네가 어제 나를 도와준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해. 특히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도 기꺼이 입원비를 내준 그 마음씨. 소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제 형편을 아셨어요? 내가 회장직을 맡은 지 40년이 넘었어.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김도훈이 미소 지었다. 내 손에 굳은 살, 다른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수한 마음씨. 넌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 학생이구나.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내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이야. 소라는 봉투를 열어보고 놀랐다. 그 안에는 SK장학재단의 전액 장학금 증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내놓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까? 김도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이 장학금은 내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렴. 소라는 눈물이 차올랐다. 장학금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큰 보상을 받는 게...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보상이 아니야. 이건 투자지. 네 같은 인재가 경제적 걱정 없이 의사의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거야. 소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도 돼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 제안은 진심이야. 그리고 김도훈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 네가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거든.
소라는 궁금해졌다. 누구를요? 오래전 내 친구.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할머니와 상의해 보렴. 소라는 어떻게 김도훈 회장이 그녀의 가족 상황까지 알고 있는지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공손히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다. 밖에서는 비서로 보이는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소라님, 저는 김 회장님의 비서 정우진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우진은 소라를 고급 승용차까지 안내했다. 회장님 지시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소라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몸을 실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다 현실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소라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소라와 할머니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아이고, 저게 뭐요? 박영숙 할머니는 손녀가 고급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 소라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비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우진은 공손히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연락하실 겁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가 떠나고 소라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SK그룹 회장이라고? 그 김도훈?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 아세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소라야, 네 할아버지 기억나니?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두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한 명은 소라의 할아버지 박영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김도훈이었다. 이 사람이 김도훈 회장님이에요? 소라가 놀라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할아버지와 김도훈은 대학 동기였어. 둘이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 그게 지금의 SK그룹의 전신이야.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하기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 내 할아버지는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큰 사고로 돌아가셨어. 공장 화재였지. 그 사고 이후로 김도훈과 우리 가족은 연락이 끊겼어. 소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직후 김도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는 회사를 살리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우리 가족은 점점 잊혀졌지. 내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그 때문이야.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김도훈이 다시 나타났어. 그는 뒤늦게 약속을 지키려 했지. 내 아버지에게 회사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거절했어.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김도훈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할머니는 사진첩을 넘기며 계속 이야기했다. 내 부모님이 결혼하고 너를 낳은 후 김도훈은 다시 한번 연락해왔어. 그는 너의 대학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또 거절했어. 그리고 얼마 후 그 끔찍한 사고가. 소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소라와 할머니는 둘이서 생계를 꾸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도훈 회장이 다시 나타나셨군요. 소라가 중얼거렸다. 그래, 운명이란 참 이상한 거야. 네가 우연히 그를 도와준 것이 이러맘남으로 이어질 줄이야. 할머니는 소라의 손을 꼭 잡았다. 소라야, 이번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내 할아버지와 김도훈은 원래 가족과도 같았어. 이제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김도훈 회장이 왜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그날 밤 소라는 장학금 증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결심했다. 김도훈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녀는 특혜를 바라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의사가 되고 싶었다. 다음 날 소라는 김도훈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말 잘 생각했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김도훈의 목소리엔 기쁨이 묻어났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소라가 말했다. 무슨 조건인데?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된 후에는 할아버지와 김도훈 회장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도훈의 목소리가 감동에 젖어 들려왔다. 네가 정말 네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 좋아, 약속하마. 내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그날부터 소라의 인생은 크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김도훈 회장은 약속대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소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소라의 할아버지 박영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할아버지는 천재였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해결책을 찾아냈지. 그러나 그보다 더 대단했던 것은 그의 인간성이었어. 그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 소라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의대 성적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 2년이 지났다. 소라는 이제 의대 5학년이 되었고 곧 인턴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녀와 김도훈 회장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소라는 그를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훈 회장이 갑자기 입원했다. 심장 발작이었다. 소라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병원을 찾았다. 소라야, 이제 내가 늙었구나. 김도훈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금방 나으실 거예요. 소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김도훈은 미소 지었다. 네가 그렇게 부르니 정말 좋구나. 소라야,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다는 걸 알고 있니? 네, 할머니께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화재 사고 때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다고.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반만 맞아. 사실은 그날 화재의 원인이 내 실수였어. 내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지. 네 할아버지는 나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그는 병원에 누워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와 직원들을 걱정했지.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도 이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할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도훈은 소라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SK그룹도 없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의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야. 특히 네 아버지를.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 네 아버지 재민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찾아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재민이는 나를 원망했고 내 도움을 거절했어. 나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지. 그리고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도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진작에 너희 가족을 돌봤어야 했는데. 소라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김도훈 회장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 왜 그토록 그녀를 돕고 싶어 했는지. 하지만 이제 너를 만났으니 다시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네 할아버지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저 인연일 뿐이에요. 소라가 따뜻하게 말했다. 김도훈은 미소 지었다. 네 말이 맞아. 인연.
그리고 운명이지. 소라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물론이죠. 내가 건강해지면 함께 네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자. 4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같이 가요, 할아버지. 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소라는 비에 젖어가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그날 병원에서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김도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 진짜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겠지. 김도훈 회장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지만 의사들은 그에게 회사 일에서 물러나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소라는 틈틈이 그를 방문하며 건강을 살폈다. 소라야, 내 성적은 어떠니? 김도훈이 어느 날 물었다. 지난 학기 1등이었어요. 소라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역시 네 할아버지도 항상 최고였지. 그런데 혹시 네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소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에요. 제 실력으로 얻은 성적이에요. 사실 교수님들은 제가 회장님의 장학생이란 것도 모르세요. 김도훈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그래야 해. 네 실력으로 세상에 나가야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김도훈의 아들, 김준영이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준영이 물었다. 아, 준영아. 소라 덕분에 아주 좋아. 이리 와서 인사해라.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말했던 박영진의 손녀 소라야. 준영은 소라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소라 씨. 소라는 공손히 인사했지만 준영의 냉랭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다. 준영아, 소라는 의대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김도훈이 기쁘게 말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준영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병실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소라는 슬쩍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할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그래, 열심히 하고 내일 결과 알려주렴. 소라가 나간 후 준영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세요? 저희 가족도 아닌데. 김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준영아,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소라의 할아버지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40년 동안 제대로 갚지 못했지.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SK그룹의 회장이시고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영아, 회사와 가족도 중요하지만 의리와 약속은 더 중요하단다. 소라를 돕는 것은 내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야. 준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김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라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특별 대우를 거부했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어. 준영아, 네가 소라를 더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거야. 하지만 준영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는 소라를 경계했고 그녀가 아버지와 회사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소라는 병원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들은 소라가 김도훈 회장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들었어? 박소라가 SK 회장님의 비밀 손녀라나 봐.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병원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항상 좋을 수밖에. 누가 감히 회장님의 손녀에게 나쁜 점수를 주겠어? 소라는 이 소문들에 상처받았지만 묵묵히 견뎠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에 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는 병원 게시판에 충격적인 공지를 보았다. 그녀의 장학금이 부정하게 취득되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소라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괴로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소라는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어떡하죠? 저는
정당하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영숙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소라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야. 네가 한 일에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소라는 김도훈 회장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염려되어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다음 날, 소라는 의대 학장실로 호출되었다. 그곳에는 학장뿐만 아니라 김준영도 있었다. 박소라 학생, 자네에 대한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네. 자네가 특별한 인맥을 통해 장학금을 받고 시험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소라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모든 것을 제 실력으로 얻었습니다. 장학금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았고 시험에서도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SK그룹 김도훈 회장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네. 사실인가?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김도훈 회장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이유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김도훈 회장님은 제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제 성적과 환경을 고려한 정당한 지원이었습니다. 김준영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 사실을 숨겼죠?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소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숨긴 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오해를 원치 않았기에 굳이 홍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늘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학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라 학생, 자네의 말을 믿고 싶네.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학금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네.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다. 썰,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김준영이 소라를 불러 세웠다. 박소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김준영은 소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소라 씨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라는 놀랐다. 저는 결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특별 대우를 거부했고. 들어보세요. 준영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노약하셔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소라 씨의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소라 씨를 돕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건 회사와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소라 씨가 정말 순수한 의도라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장학금도 포기하세요. 대신 제가 소라 씨의 졸업까지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아버지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라는 분노를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준영 씨, 저는 돈 때문에 김도훈 회장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에게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저는 결코 그 관계를 돈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준영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렇다면 소라 씨는 우리 가족의 적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겁니다. 소라는 카페를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김도훈 회장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건강과 가족 간의 갈등을 걱정하여 침묵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라의 학교 생활은 힘들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멀리했고 일부 교수들도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장학금이 중단되어 소라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김도훈 회장은 소라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비서 정우진에게 소라의 근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정우진은 곧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소라 양이 장학금 부정수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준영 이사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준영이? 왜 그런 짓을? 준영 이사님은 소라 양이 회장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김도훈은 즉시 아들을 불러들였다. 준영아, 네가 소라에게 한 짓이 사실이냐? 준영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다. 아버지, 저는 우리 가족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소라가 내 약점을 이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김도훈이 소리쳤다. 소라는 오히려 특별 대우를 거부했어. 그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길 원했단다. 하지만 아버지, 그 아이의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아버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세요. 회사의 자산을 낯선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은 주주들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도훈은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영아, 네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내 개인 재산으로 소라를 돕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40년 전 내가 하지 못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란다. 준영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김도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준영아,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해라. 나는 박영진과 나의 이야기, 그리고 소라와의 만남까지 모두 공개할 것이다. 다음 날 김도훈 회장의 기자회견은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40년 전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 사고와 박영진의 희생,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를 모두 고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히 만난 박영진의 손녀 소라를 돕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소라는 특별 대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해명합니다. 기자회견 후 학교 측은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소라의 장학금을 복원했다.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소라에게 사과했고 그녀의 진심과 노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소라는 김도훈 회장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김도훈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준영이가 너에게 그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어. 괜찮아요. 준영 씨도 나름대로 회사와 가족을 걱정했겠죠. 그때 문이 열리고 준영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다. 소라 씨.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듣고 소라 씨와 소라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라는 잠시 준영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준영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소라 씨의 꿈이 이니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도훈은 두 사람을 보며 기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아들도 그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3년이 지났다. 소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힘든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녀의 실력과 인간성은 점차 인정받게 되었고 많은 선배 의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김도훈 회장은 소라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소라의 성공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 소라야, 내 할아버지가 지금 널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김도훈이 감격에 젖어 말했다. 소라는 김도훈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의 유사한 덕분이고요.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훈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소라는 인턴 생활 중에도 틈틈이 그를 방문했다. 때로는 의사로서 그의 상태를 체크하기도 했다. 소라야, 네가 의사가 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김도훈이 병상에서 말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가 레지던트가 되면 직접 할아버지를 담당하고 싶어요. 김도훈은 약하게 웃었다.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괜찮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내가 할 말이 있어. 김도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소라야, 내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 내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박영진 김도훈 의료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 재단의 목적은 네가 꿈꾸던 대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이야. 소라는 놀랐다. 할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니다. 이건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김도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네가 재단의 첫 이사장이 되어주길 바란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괜찮아. 준영이가 도와줄 거야. 그 애도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준영은 최근 몇 년간 소라와 가까워졌다. 그는 소라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녀의 꿈을 지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다. 한 달 후 김도훈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다. 소라는 할머니와 함께 앞줄에 서서 그를 배웅했다. 장례식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예상대로 김도훈 회장은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박영진 김도훈 의료재단에 기부했고 소라를 첫 이사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SK그룹의 지분 일부를 소라에게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상속이 아니라 본래 박영진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그의 손녀에게 돌려